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큰 흐름의 맥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 뉴스들이 몇 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이냐면, 이제 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요즘에 되게 많이 퍼지잖아요. 이제 그것에 관해서, 조만간 이제 중대 발표를 뭐 영국이든 아니면 뭐 미국이든 뭐 할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아마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중심 축으로 보고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저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SBI에서 뭐 어떤 뭐 크립토 자산에 관해서 뭐 인베스트먼트 뭐 펀드를 만든다 조성한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뭐 5개 코인을 예전에 이제 9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7개 코인으로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추가된 게 뭐였냐면 체인링크랑 폴카닷이에요. 체인링크랑 폴카닷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XRP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답답하시니까 손절을 하셨거나 이제 XRP에서 아픔이 있으신 분이니까 XRP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영원히 안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다이어그램상에 일정 부분이 포함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SBI 측에서는 이제 판단한 거고 그래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거의 대등하게 비율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있죠? 이게 XRP 그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적지 않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예. 영원히 가격이 변하지 않는, 그렇게 될까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폴카닷, 체인링크. 그러니까 폴카닷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솔라나랑 폴카닷이 있다면 솔라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뭐 폴카닷은 지지부진하니까 힘이 없다. 그래서 폴카닷을 팔아가지고 뭐 솔라나를 사실까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내 자금 규모가 엄청나게 크시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뭐 좀 큰 손 진짜 막 그 500장 이상 그러니까 500억 이상 굴리는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솔라나에 관해서 조금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근데 폴카닷을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체인링크도 마찬가지, 비케도 라이트코인도 다 마찬가지. 어쨌건 이 친구들 다 메이저예요. 이미 검증이 끝난 메이저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SB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가 8조 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72억 달러니까. 그래서 어쨌건 뭐 짜잘한 뭐 블랙록이나 이 정도급 정도 되진 않지만 어쨌건 전 세계 글로벌 뭐 자산 운용사 중에는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스닥은 현재 7개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영상에서 가상자산 시장은 결국에는 증권하고 연동될 거다. 증권 시장 같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9년 1월 30일 날 이 뉴스가 나왔어요. 나스닥이라고 하면 이제 증권 시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제미니 거래소, SBI 버처 커런시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거래소들하고 뭐 관계를 맺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SBI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관심이 많았었어요. 이 크립토 세상에 관해서. 그래서 어쨌건 나스닥에서 왜 가상자산 거래소랑 왜 관계를 맺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하나 이제 투자한 게 있더라고요. 블록체인 회사 뭐 여기 보면 심비온트라고 하는데 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여기 스마트 시큐리티라고 여기 써 있죠. 그러니까 증권이다, 스마트 증권이다. 그럼 과연 나스닥에서 지금 그리는 그림이 과연 뭘까요? 나스닥은 왜 과연 그 가상자산 거래소랑 왜 커넥션 관계를 맺었을까요? 오래 전서부터. 다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갑자기 폭등했다가 뭐 3년간의 하락장이 올 거다. 나는 금방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변화되는 어떤 그런 걸 보면, 흐름을 보면 지금 이게 어느 순간 그냥 주식시장 같이 돼버릴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제도권 수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 큰 자금이 안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엄청난 자금이 지속적으로 아마 유입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보다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뭐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이게 호재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뭐 크레이그 디위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 미국의 FPC라는 이 뭐 어떤 그 기관이 있나 봐요. 여기 뭐 부회장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그는 국가 간 가치 이전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기타 고급 디지털 결제 수단의 전망을 연구할 것이다. 뭐 이거는 뭐 관련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중요한 게 있는데, 예전에도 이제 이 크레이그 디윗이라는 분 말고 리플에 패트런이라는 분이 여기에 이제 합류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리플사 같은 경우는 뭐 CBDC 전 세계 중앙은행하고 커넥션 관계를 이미 맺고 있는 거고, 하다못해 뭐 여기 예, FPC 그룹하고도 이미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입지를 강화할 거다. 그래서 뭐 소송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입지를 강화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찾다 보니까는 구글링에 또 이게 뜨더라고요. 2020년 5월 23일 날 리플, FPC, 스위프트 및 마이크로소프트와 합류하여 국간경 결제의 미래 형성한다. 그러니까 FPC에는 여기 보면은 마소도 합류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리플사 말고도. 근데 더 웃긴 게 여기에 또 누가 또 합류돼 있냐? FPC 회원이 또 누구냐? 여기 마소 돼 있죠. 비자 돼 있고 웰스파고. 뭐 돼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뭐 합류할 수 있어. 다국적 기업들이니까. 근데 여기 미국 연준이 껴 있어요. 미국 연준 연방준비은행이 또 여기 껴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알 수가 없구나. 진짜 미궁 속에 빠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소송이 걸린 게 뭐 저한테는 뭐 XRP를 투자한 계기가 됐던 거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자료를 보다 보면 참 재미난 그림이 분명히 향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다못해 중요한 거는 2017년 연말에 XRP가 5,000원 가까이 찍었을 때 거기 고점에 물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여태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분명히 엄청난 아마 수익을 분명히 거두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SBI가 왜 그 하는 그 투자 상품에 왜 거기에다가 XRP를 추가를 시켰는지, 그분들한테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리고 어저께 이제 루나 코인으로 큰 수익 거두신 분 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름을 가리고. 근데 어저께 뭐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얼떨떨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찰리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라이브 하셨을 때 후원금 보내면 받아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글을 적어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보자마자 제가 사실은 그냥 지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글이 있으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영상을 보고 요즘에 이제 돈 벌기가 힘드니까 제 어떤 그 찰리 브라운이라는 여기 뭐 요거 있잖아요. 그 로고 그거를 또 캡처를 해가지고 자기 그걸로 바꾸고 이름도 뭐 해가지고 이분한테 뭐 돈 달라고 계좌를 여기다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댓글은 그냥 지워버렸거든요. 캡처를 하고.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만 해도 저는 진짜 감사를 드리고, 저는 라이브를 한다고 해도 이 후원 받는 거에 관해서는 이게 오픈할 수도 있고 그냥 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꺼버릴 거예요. 꺼버려서 아무도 저한테 이제 후원 못하게 저는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놨고, 중요한 거는 어떠냐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후원받을 생각이 있었고 그랬었다면 거래소 레퍼럴이라고 있어요. 거래소 소개시켜주는 거. 그런 레퍼럴을 이미 채널에다가 올려놨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생각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들 투자하신 코인에서 버티시고 잘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수익 나시면, 지금은 뭐 그냥 그렇고, 영상을 지금 요럴 때는 시세를 많이 안 보시고 영상을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영상을 안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불장이 오면 그때 가서 좀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그냥 광고는 한 편씩 봐주세요. 예, 그거면 저는 좋게요. 예. 어쨌건 진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분이 어저께 이제 댓글에 뭐 배달하셨었다 이렇게 뭐 쓰셨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돈을 적게 버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뭐 미디어를 보면 알잖아요. 신문이나 보면 알잖아요. 근데 여기 대한통운에서 2019년 기준 자료를 발표된 게 있는데,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소득 분포표, 그래서 만 원이거든요. 9,730만 원이에요. 대한통운 상위 20%가. 그러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버시는 거죠. 택배 하시는 분들. 그리고 20에서 40%가 7,688만 원, 40에서 60%가 6,811만 원. 이게 세금을 안 뗀 거거든요. 이 금액이. 근데 세금 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단 아마 많을 거예요. 저는 이거 알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는 그 뭐지?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 쿠팡이츠나 아니면 뭐 배달통이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배달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잘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모든 거를 판단하지 마시고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어저께 이제 댓글 달아 잘 판단하셨고, 사람이 운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이게 운이라는 이런 거를 되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뭐 그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들었던 얘기는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회가 왔는데 놓치는 경우,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준비가 된 사람들. 이 행운이라는 것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행운이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와요. 그게 세 번이 되든 몇 번이 되든 뭐 한 번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소뱅하고 관련돼 있다, 그래서 뭐 테라 프로젝트가 괜찮다 그러면 루나 코인이 딱 떠올랐겠죠. 루나 코인을 조사를 하셨겠죠. 테라 프로젝트를 또 면밀하게 조사를 또 하셨겠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시총이 작고 금액이 작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 금액을 베팅하실 수 있는 배짱과 확신이 생기신 거죠.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코인 투자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예, 어떤 문을 열었을 때는 뭐 그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여기 이거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난 어떤 그런 뭐 그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인도 중앙은행이죠. RBI가 뭐 크립토에 관해서 이제 밴 시키기로 결정 내렸다. 여기 뭐 결정 내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인 뭐 어떤 그 승인은 내리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났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미 뭐 보셨겠지만. 그래서 WRX 코인에 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식겁할 수도 있는 이런 기사거든요. 왜냐면 전면 다 배제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인도 중앙은행이. 근데 뭐 이게 이런 뉴스가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뉴스에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뭐 크립토가 자리 못 잡을 거다 판단하면 투자를 하지 마셔야죠. 예, 확신이 없다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인도 전역에 걸쳐서 페이먼트 뭐 시스템이 확립이 되는데, 오래 전부터 이 페이티엠이라는 회사가 자리를 잡았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소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진행했어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그리고 이 페이티엠 CEO가 크립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향후에 이제 자리를 잡을 거고 이 크립토가 생활화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페이티엠 시스템에 크립토가 들어갈 거란 얘기를 한 거예요. 넌지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여기 페이티엠 CEO가 한 발언의 기준을 잡냐, 아니면 이 기사의 기준을 잡냐, 이 인도 중앙은행에서 말한 여기에 기준을 잡냐, 그것도 각자의 판단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적으로 호재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보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미디어를 보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니까 유튜브도 봐도 어떤 유튜브가 말하는 게 뭐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내 선택에 있어서 학교를 갈 때 과를 정하고 아니면 직업을 가질 때도 연봉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내 주관을 갖고 미래를 보고 선택하는 사람 다양다양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이배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종이배가 얼마나 약해요. 물이 이렇게 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치면 이렇게 흔들리고 결국에 그러다가 종이배가 젖어가지고 이 종이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미디어에 선동당해서. 근데 그러지는 말자라는 거죠. 예. 그런 자기만의 확고한 방향성과 의지가 없으면 어디 가서도 직장 생활에서 가서 뭘 하건 아니면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이도저도 아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야. 50만 원에 투자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몇 없어요. 루나코인도 뭐 그분이 300원에 투자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8만 원까지 익절할 때까지 가지고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거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때 최저점이 제가 저보다 조금 더 먼저 산 사람이 개당 1,500원에 샀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과연 지금까지 크립토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 많이 가봐야 한 5만 원, 6만 원 내에 다 팔아 버리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몇 분 안 되세요. 지금도 이제 조금씩 이제 뭐 활동하고 계신 분들, 제가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중요한 건 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게 어떤 분들한테 이제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쓸데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내가 뭐 코인 투자해서 돈을 좀 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돈 많이 버니까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호텔에 뭐 가서 뭐 좋은 밥을 먹는다.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좋은 생활을 영위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직장을 안 갖고 사회생활을 안 하면 생각할 시간이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이게 진짜 부자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일에 쫓기고 생각할 힘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기면 사람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미디어에 선동당해요. 주체 의식이 안 생기고. 근데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좀 약간 부자인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만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여유적인 시간이 생겨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정을 여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전 이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여유로운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여유로운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팬데믹이라고 말하기는 좀 모호한데 코비드 병원 입원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거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오늘 새벽에 이게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정부와 과학 고문들은 장관들이 하루에 3,000명에 달하는 병원 입원을 막고자 한다면 영국에서 더 엄격한 제한이 곧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영국에서 락다운 한다라는 얘기가 서서히 이제 BBC에 나오기 시작했고, 자,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화요일 날 그러니까 오미크론, 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뭐 코비드의 뭐 증가세 이것에 관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화요일 날 발표를 할 거래요. 화요일 날.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뭐 이렇게 더 엄격한 제한을 둘 거다. 자, 미국도 얼마 전에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아직 나온 건 없는데 오피셜하게 아마 이 뉴스가 나올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분 있어요. 또 양적 완화를 할까요? 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개인들한테 자영업하는 개인들한테 뭐 100만 원씩 준다. 그것도 하나의 양적 완화 중에 하나예요. 그 규모나 뭐 요런 게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실업자가 과연 늘어날까요? 실업률에 따라서 1월 달에 1월 14일인가 아마 연준에서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업률을 볼 거다. 그리고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관한 그 중간 과정을 볼 거다라고 연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뭐 금리나 테이퍼링에 관한 발표를 했지만 자, 거기다 단서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연계해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딱 나오죠. 지금 이런 상황에다가 이런 상황인데 취업률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실업률이 급강할 수 있을까요? 실업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명분거리를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크리스마스 폐쇄 발표 예정한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도 마찬가지.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모든 비필수 상점, 학교나
뭐 바나, 레스토랑 및 기타 공공장소에 폐쇄를 권고한 보건 전문가들의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발표를 다음 주 중에 아마 할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아마 할 거예요. 오늘 일요일 날이니까. 예. 그래서 예. 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XRP 그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솔로제닉이라고 하는 이 코인이 있거든요. 뭐 이게 뭐 보면은 NFT하고 이제 관련해서 뭐 그런 토큰이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이거를 여기 보면은 날짜가 어 1월 20일 날 지급이 돼요. 12월 24일 날 스냅샷이 진행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이 날짜를 기억을 해두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자 송버드는 지금 현재 폭락한 상황에서 회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핵심 사항은 뭐냐면 각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자 그래서 이제 뭐 락다운 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금융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예, 거기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추매를 하실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보시면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